프레드, 그 다음에 로즈. 프레드릭이랑 로즈메리는요, 이게 이제 자극이 되지 않는 거야. 그냥 단순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딸들을 강간하고 이런 걸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조금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15살에서 21살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성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녀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냐? 토막나서 암매장이 됐죠. 자, 그 중에 피해자인 한 명의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롤라인 오웬입니다. 당시 나이 17살이었어요. 자, 그녀는 처음에 그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고용이 돼요. 하지만 캐롤라인이 이 부부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느껴서 죄송한데 저 이제 그만둘게요. 부부들은 뭐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그녀를 강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 사정 청취해서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해요. 뭔가 굉장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녀를 강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로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녀도 원해서 같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거라니까요? 라고 주장해서 경찰에 입건되지 않고 단순한 벌금형으로만 받고 그 경찰서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의 그런 굉장히 약간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캐롤라인 오웬은 그럼 왜 그 여자애는 강간당해놓고 왜 말 안 했대요? 그 부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너 얌전하게 있지 않으면 너도 죽여서 묻어버린다. 라고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후에 재판에서 그녀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이 당시의 나이, 프레드릭이 31살, 그리고 로즈메리가 19살 때의 일이에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린다였어요. 프레드릭은 그녀 또한 아이를 돌봐주는 보모로 그녀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얼마 못 가 성고문을 당한 뒤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걸 또 기념품으로 갖고 그녀를 암매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완전 사이코였을까요? 자, 그러다가 그들은 빠밤. 자, 이 사진은 프레드릭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 사진도 보이고요. 1973년 8월 로즈메리는 또 임신을 해서 이번엔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스테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캐롤 안 쿠퍼라는 여자였어요. 그녀의 당시 나이는 15살이었어요. 1973년 11월 그녀는 유괴됩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 며칠에 걸쳐서 성적인 학대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암매장을 당하죠. 자, 그리고 1973년 12월 27일 대학생 루시라는 여자를 유괴합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며칠에 걸쳐서 성적인 학대와 고문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고 또 암매장을 당해요. 자, 그런데 사체를 토막낼 때 손을 다친 거야, 프레드릭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 봉합,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꼬매는
치료를 받은 그 경력이 남아 있었대요. 그 병원에. 어쨌든 이 여성들은 경찰의 행방불명 실종자 리스트에 실립니다. 1974년 4월부터 1년 동안 그 이후에도 총 3명의 여성이 희생됩니다. 자, 그들의 수법은 이랬어요. 일단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고문을 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체를 토막낸 뒤에 자택의 뜰에 묻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 묻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은 여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10대였어요. 20대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10대 여성들이었어. 자, 그녀의 이름은 허드슨입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죠? 그녀는요 15살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요. 자, 그녀를 죽일 때는요 머리에다가 고무 테이프를 감아서 질식사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 모츠라는 18살의 여성에게는요 양말이나 속옷, 그러니까 그녀의 속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속옷이나 양말을 이렇게 끈 모양으로 묶어. 이렇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녀의 입에 채우는 거야. 그리고 세탁물을 말리는 그 비닐 로프 같은 데다가 그거를 또 감아요. 그리고 슬립나, 그 교수형에 있잖아. 교수형 할 때 줄 앞에 이렇게 고리 있죠. 그 고리 한 줄을 천정에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묶어. 그래서 대들보로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그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질식사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 그리고 그녀를 묶는 것도 이렇게 손을 묶잖아.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혹시 아세요? SM 플레이라는 거 있어요. 왜 세디스트 메조이스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격이랑 방어라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M 플레이라고 그게 한 성적 관계를 맺을 때 S는 그러니까 때리는 거고 M은 이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손 묶는 거나 몸을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만의 그런 플레이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주워 봤는지 이 좌우 대칭으로 손을 이렇게 되게 아프게 묶는 거야. 이 희생자들을 죽일 때. 그러면서 그걸 묶으면서 성적인 고문을 하는 거지. 아파? 이러면 아파? 어떻게 아파? 많이 아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쾌락을 느끼는 거야. 상대방의 고통을 받는 걸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세디스트인 거야. 어쨌든 프레드릭과 로즈메리는요 이러한 살인을 계속해요. 그러면서도 물건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작물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로빈슨이란 여성이 나타납니다. 1976년 그녀의 직업은 매춘부였어요.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죠. 자, 그녀는 프레드릭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죠. 자, 그 당시에 로즈메리도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임신 파티야. 임신도 어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런데 로즈메리도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프레드릭의 애가 아니었어. 바로 자신의 손님이었던 흑인 손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로즈메리는. 그러다가 1977년 12월에 로즈메리가 그 흑인 손님의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로즈메리는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이 로빈슨을. 왜? 얘가 임신한 건 프레드릭의 아이니까. 나 말고 너 따위가 프레드릭의 아이를 임신해? 네가 뭔데 이 더러운 매춘부냐니? 이러면서 그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녀를 살해해서 다른 희생자와 함께 지하에 묻어버립니다. 이때 프레드릭인 아이, 얘가 임신을 하고 있었잖아. 그 아이도 포함해서 시체를 유기하는데 그녀 혼자 했을까? 프레드릭이 온 거지. 이게 뭐야? 자기야, 얘가 자기의 임신해서 내가 죽여버렸어. 짱나잖아. 그래? 빨리 묻어야지. 빨리 묻자.
그래서 자신의 임신을 하고 있었던 이 로빈슨의 시체를 그녀 로즈베리와 함께 같이 묻어요. 묻는 걸 도와줘요, 프레드릭이. 1978년 11월, 로즈메리는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집에 있던 아이는 모두 6명. 프레드릭은 친딸 안나 마리를 임신시킵니다. 안나를 계속 강간을 했으니까 자신의 친딸을, 이 안나가 임신이 안 하고 100이니? 78년도인데? 그럼 그때 뭐 얘가 그 안나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피임을 알았을 거야, 뭘 알았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성관계하고 아빠 친구가 오면 또 강간 당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게 뭐야? 근친상간이잖아. 아빠가 자기의 딸을 강간한 거잖아. 그래서 이 아빠가 자신의 친딸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낙태를 시켜버립니다. 애를 낙태시켜요. 그리고 1979년 5월 로즈메리의 아버지인 빌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슷한 때에 10대 소녀 앨리슨이란 여자애를 또 유괴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해해서 뒷마당에 묻어버려요. 자, 프레드릭과 로즈메리의 친딸인 안나 마리가 아빠 프레드릭의 성적 학대와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하고 용기를 내서 도망을 가요. 자, 그때 프레드릭은요, 헤더와 메이를 폭력적으로 위협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딸 한 명이 도망갔으니까 나머지 두 딸을 막 계속 학대하고, 친딸인데 학대하고 괴롭히고 강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1980년 6월 그러다가 로즈메리가 또다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1982년 4월에 딸을 또 출산해요. 로즈베리 주니어라는 아이를 또 출산하고 1983년 7월에도 여자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이를 낳는 거야. 1982년, 1980년, 1983년 계속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2명, 1982년도와 83년도에 출산한 딸 2명은 프레드릭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로즈메리가 매춘을 하면서 손님과 관계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손님들의 아이였던 거지. 자, 이때가 젊었을 때의 이게 젊었을 때 프레드릭과 로즈메리였어요. 젊었을 때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이랬을 때 모습이야.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바로 로즈메리가 매춘을 하고 있었을 때 잡지에 냈었던 사진이에요. 매춘 사진이야. 이걸 잡지에 낸 거지. 자, 로즈메리는 당시에 매춘을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손님이었던 그 한 흑인 남자. 자, 로즈메리는요, 굉장히 자그마한 일로 격노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아이였어.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툭하면 폭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그녀, 여러분 이 여자애 기억나시나요? 헤더. 딸이야, 딸. 자, 1986년 딸 헤더가, 그러니까 그 실종됐다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죽어버렸던 87년도 실종 당시의 나이가 16살이었어. 근데 그녀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대요. 나 사실 아빠한테 매일 밤 강간당해. 엄마는 맨날 때리고 이제 아빠 친구들까지 나한테 나 어떡해 라면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이 헤더의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한테 자기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지. 엄마,
사실은 내 친구 헤더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라면서 헤더가 자신한테 고민 상담했던 얘기를 그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프레드릭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쪽 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우리 딸 강간한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꺼져. 이러면서 이제 헤더 친구들을 부모님을 그냥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헤더를 죽여버리지. 헤더를 죽여버려. 왜? 얘가 이상한 말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헤더를 죽여버린 다음에 뒷마당에 묻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은 사람 물을 때 이렇게 구멍을 파야 되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시켰는지 알아요? 자신의 친아들, 아까 그 스테판한테 파기해요. 자신의 누나를 묻을 땅을 파라고. 자신의 친아들에게 자신의 친딸을 죽여놓고 자신의 친딸을 묻을 땅을 파라고 자신의 친아들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게. 그러고 나서 자신의 딸을 자신의 뒷마당에 묻은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딸이 가출했어요. 몰라요, 없어졌네. 이게 연락이 안 되네. 일단 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신고는 해요.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하죠. 경찰한테. 근데 뭐 요즘 가출하는 소녀가 뭐 한두 명인가? 그리고 걔는 워낙 좀 발랑 까진 년이어가지고 지금 무슨 뭐 몸 팔고 있을 거야 그냥. 걱정은 안 되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실종 신고는 해놓은 겁니다. 라면서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자신의 딸이 이름을 바꿔서 매춘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걔는 툭하면 가출을 했다. 문제 있는 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약 중독자다. 레즈비언이다. 라면서 그녀 로즈메리와 프레드릭은 경찰한테 자신의 딸을 막 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체는 7년 뒤에 발견되죠. 자, 1992년 8월 6일 프레드릭이 소녀를 강간했던 것이 경찰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았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 도중에 대량의 아동 포르노 그리고 수많은 고문 도구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포르노를 보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동 포르노 있죠. 미성년자가 나오는 그런 포르노 영상들 이런 거를 보면 무조건 그건 체포예요.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동 포르노 발견됐지, 그리고 수많은 무슨 일반 가정을 쓰지 않는 사람 고문하는 그런 도구가 발견됐지, 그러면 당연히 체포당하지.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과 그녀는 우리는 그냥 아니라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에 경찰의 끊임없는 신문에 의해서 프레드릭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이송되는 도중에 자신의 딸 헤더를, 그래요,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 그런데 그 증언이 굉장히 상세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 상세했냐면 자신의 딸을 이제 주세요. 몸을 몇 토막 냈더라. 3토막. 맞아요. 한 3토막 내가지고 뒷마당에 묻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 3토막을 몸을 3개로 절단해서 묻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하자 갑자기 또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증언을 부정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면 당신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였다고 한 거지.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마약 중독자였다니까? 아마 중동 바레인 그점에서 아마 마약 그거 허드렛일 하고 있을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그리고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운전수 딸린 벤츠 가지고 있어. 알아봐요. 그게 거기 있을 거라니까? 라면서 막 갑자기 부인을 해.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부부를 아무리 하지만 부부는 계속 안 죽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누가 있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학대와 고문을 당했던 남자친구와 도망갔었던 친딸 안나 마리가 있었잖아. 안나 마리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어릴 때부터 받아왔는지가 밝혀집니다. 자, 안나 마리가 자신의 아빠에게 처음으로 강간당한 게 그녀의 나이 8살 때였어. 친엄마 로즈메리가, 이거 말하면서 너무 끔찍한데,
아빠가 안나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고 있을 때 엄마가 자신의 딸 안나 마리 팔다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었던 거야. 못 움직이게. 움직이지마 이년아 이러면서 자신이 낳은 딸인데 못 움직이게 잡고 아빠가 강간을 하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딸 못 움직이게 잡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야 안나 마리가. 그래서 경찰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딸 헤더의 실종을 계속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그 수사관이 프레드릭 부부의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뒷마당에 뭔가 엄마 아빠가 묻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 아이들이 이런 증언을 하죠. 근데 아직은 이 딸이 확실히 얘네 부부가 죽인 건지 어떤 건지 몰라. 그냥 왜 체포가 됐냐면 그 당시에 체포 이유는 미성년자 강간, 그리고 그 딸 강간한 거, 그 강간과 방조, 학대 이거밖에 범죄가 그 죄목이 없었어. 그런데 경찰이 2월 26일 웨스트 부부의 친딸 헤더 양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바로 그들의 집 크로멜가 25번지 뒷마당에서. 그리고 1년 동안 그 정원을 정밀 수색합니다. 그리고 발굴된 유골들을 분석해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히기 시작하죠.